이 시간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책 속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Now HRD의 이주연 소장을 연결합니다. 이주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어느새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1년에 4분의 1이 시간이 지났고요. 다시 말하면 4분의 3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했던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이루어가고 계신지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미국 UCLA에 재직 중 로버트 마우이 임상심리학자가 쓴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요, 새해 결심이 성공할 확률은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확률도요, 응답자들이 자존심 때문에 답변 내용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성공 확률은요, 이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결심을 한 사람들의 25%는 일주일 안에 포기를 했고요. 30%는 2주일 안에 포기했으며 한 달 안에 반 가까이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 네. 작심 3일까지는 아니지만요. 작심 30일 안에 절반 정도가 목표를 포기했고 결국 연말에 가서 결심을 이룬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자신이 세운 결심을 이루었다. 이게 놀라운데 그렇다면은 저자는 자신이 세운 결심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저자는요, 무언가 결심을 했다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하고 반복하라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저자의 개인적 경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닌 저자가 UCLA 의과대학 교수로 수십 년 동안 상대한 환자와 고객을 통해서 아주 작게 시작하고 반복하는 것을 임상으로 증명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요, 두려움을 우회하는 스몰 스텝 전략입니다. 네. 우리의 뇌는요, 변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진화의 시각에서 볼 경우 인체에서 가장 독특한 기관이 뇌라고 표현합니다. 네. 잠시 저자가 말하는 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요. 인간의 뇌는 3개의 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첫 번째가 뇌간으로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고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것을 이 뇌가 관장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중뇌입니다. 일명 표유류의 뇌라고도 하는데요. 감정을 저장하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어 반응을 제어한다고 합니다. 아, 세 번째는 되뇌 피질로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되뇌 피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명, 예술, 과학, 음악과 같은 것들이요. 모두 이 되뇌 피질에 의해서 발전했고요. 네. 변화하고 싶거나 창조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되뇌 피질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의 뇌가요. 항상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하. 되뇌 피질의 뇌는 우리에게 살을 빼라고 명령하지만 우리는 앉아서 감자칩이나 먹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저자는 무엇인가 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데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다면 중뇌가 꾸물거렸다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네. 특히 우리가 안전한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요. 이 중뇌가 작동한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뇌는 새로운 도전과 욕구가 일어날 때도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함께 발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큰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도 인간의 뇌에게 있어서는 먹을 것을 중단해야 하므로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그렇죠. 이러면 뇌에서는요, 새로운 명령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함께 잘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두 번째 있는 중뇌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인간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되뇌 피질의 작동을 멈추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를 맛보게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 상당히 흥미있는 얘기인데요. 우리의 네. 뇌에
뇌, 간, 간, 네, 그다음에 중뇌, 네, 대뇌, 피질 이 세 부분이 항상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뤄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작은 질문은 뇌를 즐겁게 만든다 해서요. 네. 저자는 우리의 뇌는 질문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허. 그런데 질문이 너무 거창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뇌는 질문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올해 안에 날씬해지려면 혹은 부자가 되거나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와 같은 조금 거창한 질문들은요, 네. 두려움이 감지되는 순간 뇌는 질문을 놀이로 인식하지 않고요, 인간을 창의성의 기능을 한 되뇌피질의 부위가 멈추게 한다고 합니다. 허허. 저자가 말하는 작은 질문의 예는 이렇습니다.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소소한 방법은 없을까? 음.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하루 5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어.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데 집 근처에서 들을 수 있는 강좌는 무엇이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들은요, 뇌로 하여금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끔 이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네. 뇌는 그 질문을 저장해 두었다가 자꾸 뒤적거리게 되고 흥미롭고 유용한 반응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네. 저자에 의하면요, 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아직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평범한 질문을 반복하고요, 뇌가 답변을 쏟아낼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저자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속박과 간섭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던 방법이라고 책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거부감을 주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질문들을 통해서 뇌를 두려움이 아닌 놀이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창의성이 발휘된다. 이런 얘기군요. 거참 네. 흥미롭습니다. 또 어떤 얘기를 담고 있습니까? 저자는요, 새해 결심을 유지하는 작은 행동 전략에서요, 성공으로 이끄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네. 예를 들어, 목표가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요, 살찌는 음식은 먹기 전에 한 입 떼어 놓는다입니다. 이 행동을 한 달 동안 계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딸은요, 두 입을 떼어 놓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세 입을 떼어 놓습니다. 음.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때까지 떼어 놓을 것이 없을 때까지 합니다. 음. 그 음식을 포기하게 되었다면 이젠 다른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합니다. 네. 씹는 동안 두 손은 무릎에 두고요, 완전히 씹어 삼킨 후 다시 음식을 떠서 입에 넣고 이 과정을 반복하라라고 합니다. 네.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초콜릿이나 과자, 빵 등은 먹지 않기라고 말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지만 이 역시 너무 큰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초콜릿 먹지 않기가 그렇게 쉬웠다면 다이어트 산업은 모두 사냥길에 접어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허허. 초콜릿 덜 먹기. 라는 대답에서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초콜릿을 먹기는 하되 한 조각 떼어놓고 먹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자는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요, 첫 단계를 즐겁게 해낼 수 있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첫 단계를 아무런 고생 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해냈다면요, 음흠. 준비가 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속도도 붙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실행하기가 두렵거나 자꾸 핑계거리가 생긴다면요, 음흠. 다시 되돌아가서 작고 쉬운 방법을 찾아보라고 저자는 권하고 음. 있습니다. 아주 오늘 그 책도 특이한 이야기가 가득한데 임상심리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신뢰가 더 갑니다. 네,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을 아주 간추려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의 이 얘기를 정리해 주시죠. 네, 빈센트 반 고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성과는 소소한 일들이 모여 조금씩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음.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룰 수 있는 작은 행동 전략을 수립해보는 시간을요, 오늘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지금까지 Now HRD의 이주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